두부를 먹어라. 콩은 먹지 말라.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간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과일을 먹으면 포도당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과당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철분제를 먹었는데 그때 브로콜리를 먹었다. 그러면 철분제 효과가 없어요. 항산화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식품으로서의 항산화제 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복분자 이런 게 더 나아요. 블루베리보다.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블루베리예요. 건강에 안 좋다던 고기가 슈퍼푸드라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식품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두 가지 큰 이론이. 하나는 식물성을 먹어라. 하나는 고기를 먹어라.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케토제닉에서는 고기를 먹어라가 답입니다. 고기를 먹어라. 다양한 고기.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는 생선을 먹어라. 아니면 피가 없는 하얀 고기, 닭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토제닉에서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냥 아무 고기나 고기를 먹어라. 대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이게 답입니다. 그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룹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으라 하는 그룹은 당을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지. 이러한 두 가지 큰 이론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는 제 생각에는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시고 고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어디까지 낮추는 게 좋으냐? 우리나라 식단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거에서는 탄수화물이 55%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케토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20%로 낮춰도 된다. 이 얘기는 존스 홉킨스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시는 게 오히려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보다 당뇨병, 대사질환이 있는 분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올라가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탄수화물보다 오히려 고기가 더 난데 라는 거를 데이브 펠트만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 니콜라스 노르비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양학으로 박사를 받고 하버드 의대를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장에 염증성 대장 질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는데 케토를 먹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월터 일렛하고 집을 방문해가지고 디베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단상 토론을 하는 거죠. 그거를 유튜브로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니콜라스 노르비치는 선생님은 이제 교수님이죠. 교수님은 평생 식물성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먹다가 어렸을 때 만성대장병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서 했더니 이제 LDL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가는 그런 20% 그룹에 들어가 있으나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과대 학생이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약이 스테틴이라는 약이 너무나 잘 들어요. 모든 사람한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테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요. 이거는 20세기 최고대의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 같은 약으로 되어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이 대사 과정에 있는 물질이다. 그 오레오 쿠키 있잖아요. 그걸 먹고서는 스테틴을 먹고 혹은 오레오를 먹고 어떤 게 더 LDL 콜레스테롤 잘 떨어지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오레오가 완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레오는 당에 다시 이걸 갖다가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적용을 시키면 고기를 먹고 LDL 콜레스테롤 좀 높아진다 해도 그게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기를 많이 드셔라 하는 게 답입니다. 그거 이제 LDL 거기만 너무 얘기를 맞췄는데 비타민은 이제 채소에 많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야채. 이제 특히 이제 비타민 C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대신 비타민 B12는 채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B12예요. 이건 고기에만 있어요. 고기에만.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비타민 C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레몬 주스 이런 데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레몬 주스를 아침마다 먹는데 문제는 간을 먹으면 모든 비타민이 다 보충이 될 수 있어요. 간에. 미국 사람들은 간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야채를 적게 먹기 때문에 간을 먹으라고 해요. 간을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을 다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제 슈퍼푸드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애기. 그냥 임산부. 제 애도 이제, 저의 딸도 지금 이제 임신 중인데, 그래서 그 딸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반드시 고기 먹어야 된다. 임산부는. 왜냐면
여러 가지 필요한 비타민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 식물성만 먹어서는 안 된다. 식물성만 가지고는 흡수율도 낮고 안 된다라고 해서 꼭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브레인 쪽에서 보면 이 EPA, DH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메가3를 먹으면 거기에 EPA하고 DHA가 쓰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거는 식물성에서는 없습니다. 식물성에는 EPA하고 DHA가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동물성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물성 주장하는 월터 빌렛 하버드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경과를 먹어라. 경과를 먹으면 알파 리놀렉 애시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생화학적으로 EPA하고 DHA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율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을 먹으면 5밖에는 EPA, DHA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알파리노렉이스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EPA, DHA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고기를 먹으면 있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고기를 먹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달걀과 유제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달걀. 이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달걀 먹을 때는 노란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죠. 왜냐면 노란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콜레스테롤 먹으니까 먹지 말라. 미국 하버드 그룹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거기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다. 달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간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양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지고 이제 그런 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미국 그 심장학회에서도 콜레스테롤 먹는 거를 너무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의과대 학생 노르비치가 720개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챌린저예요. 여태까지 기존 의사들의 주장에 하루에 그러니까 24개를 먹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버드 월터 윌렛이라는 분은 2개까지만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4개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달걀은 그냥 좀 5-6개까지 드셔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TV를 자세히 보고 거기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그 컨설팅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은 2개까지 드시라고 합니다. 2개까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노른자하고 해서 뭐 4-5개 드셔도 되는데 좀 많이 먹으면 좀 냄새가 나요. 달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는 조금 달라요. 우유는 이제 이 달걀하고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 우유는 여기에 락토스라는 게 있어요. 락토스. 우리나라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 아시아 계통 사람은 락토스를 잘 분해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설사하고 배가 부글부글하고 나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락토스 때문에. 그래서 우유는 락토스를 좀 이제 그런 게 안 맞는 사람은 먹지 말라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달걀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또 하나는 달걀의 단백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세인이라는 게 한 80%가 있어요. 근데 카세인은 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유를 가만 놔두면 밑에 엉켜 붙는 게 카세인이에요. 그걸 뺀 게 유청이라는 거고, 유청은 제 또 다른 딸이 이 책의 번역자인 김아라도 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먹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청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몸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달걀은 그런 경우가 좀 적지만 우유는 좀 많다. 유제품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걀과 유제품은 일단 먹어서 뭔가 몸에 안 맞는 경향이 있으면 그걸 한번 끊어봐라. 그래가지고 몸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거를 먹고 안 먹고 큰 차이가 없으면 먹어도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유는 달걀보다는 좀 세심하게 자기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드시는 게 좋다. 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곡물은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할까요? 우리 이제 곡물을 하면 저도 쌀밥, 그 다음에 저 국수를 엄청 좋아하고 또 라면 이런 거 이제 많이 먹는데 이걸 먹으면 대사 질환이 온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하니까 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현미를 먹고 빵도 브라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덜 정제된 걸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먹으면서도 과연 이게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당뇨병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현미 먹었는데 이게 인슐린 이게 백미 먹은 거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곡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도 큰 차이 없이 아마 혈당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그 대안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순서를 조절해라.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라. 또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먹으면 곡물은 양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소화하는 게 좀 늦어질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혈당을 올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야채 드시고 고기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곡물로 드시는 게 좋다. 순서를 거꾸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곡물은 양을 줄이는 게 좋다. 이제 야채를 그러니까 당이 없는 야채를 먹는 거예요. 일반 배추나 뭐 브로콜리 이런 것은 당이 거의 없는 거니까 그걸 먹으면 대신 파이버가 많아요. 파이버를 먹고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러면 고기를 먹어요. 그 이제 영양분도 있으니까 거기가 배가 더 불러졌어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돈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 그게 이게 약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살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곡물을 먹으면 이제 첫째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게 되고 둘째 이제 여러 가지 이 파이버가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걸 좀 방해를 해가지고 당 스파이크가 안 된다. 당이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질 않는다. 그래서 인슐린도 확 올라가질 않는다.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에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순서를 잘 정해라.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콩과 견과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콩. 저는 어렸을 때 고기를 안 먹고 콩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두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보다 더 좋아하는데 이게 그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음식에 있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어떤 게 소화가 잘 되느냐 우리 몸에 더 흡수가 잘 돼가지고 더 잘 활용이 되느냐 라는 거를 연구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일단은 이 고기가 식물성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콩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아미노산의 일부가 고기보다 좀 모자라요. 그게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콩에 있는 단백질은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일부 콩은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콩을 유일하게 고기하고 버금가게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부를 많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두부를 먹어라. 콩은 먹지 말라. 그리고 생콩을 먹으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독성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콩은 익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콩에는 독성물질이 있어요. 대신 이제 인류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호도나 이런 걸 먹으면 호도 이런 걸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A, DHA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알파알리놀 에기시드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변환율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턱도 없이 부족한 얘기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견과류에도 제가 이 알몬드를 이게 며칠간 좀 먹었더니 배탈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알몬드에도 그러니까 모든 견과류에도 이렇게 좋지 않은 소화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신경 독성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영양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타이 뉴트런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콩과 견과류 그러니까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은 드셔야죠. 이걸 드셔야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왕 자기가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고기 사서 먹을 수 있는 경제력도 되고 또 고기를 거부하지도 않은데 굳이 콩하고 견과류를 먹어가지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자기가 이렇게 고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몸이 어느 쪽에 따라가면은 콩과 견과류도 덜 드시는 게 좋고 단 두부는 많이 드십시오. 두부는 여러 가지 일반 고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먹어야 할까요? 이 과일에 대해서 갑자기 더 관심이 생겼어요.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논문을 거의 다 작성을 해서 아마 이제 금주 말쯤 이제 논문을 제출할 생각인데 전 세계에 보니까 약 55개의 과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 당 성분을 봤더니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설탕, 수크라는 설탕, 그리고 그런 게 아닌 당, 그 다음에 파이버,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은 이제 포도당이 우리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하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포도당 지수라고 하나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게 다 이제 퍼블릭하게 공개된 미국에서 나온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일에 대해서 했는데 과일마다 신기하게도 물론 이제 과일도 이제 산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 과일 같은 산지라도 과일 하나가 다 다르지만 이건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를 보면 과일에도 우리가 그냥 일반 과일이다 그러면 그냥 과일을 먹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일 속에 포도당량과 과당량이 제각각 달라요. 근데 과일은 왜 과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일 속에 있는 당이기 때문에 과당이라고 해요. 영어는 프럭토스라고 그래요. 프루트에서 나온 과당, 프럭토스라고 그러는데 과당을 먹으면 그게 바로 간 지방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당이 돼가지고 이것이 간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거,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과일을 먹으면 포도당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과당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이 달잖아요. 사탕이 단 거는 과당이 많기 때문에 사탕이 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설탕을 먹으면 달잖아요.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과당 때문에 단 거예요. 과당이 훨씬 포도당보다 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감자를 주로 먹으면은 감자는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주로 포도당 분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의 제 개인적으로는 글라이세믹 인덱스, 포도당 지수는 포도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일의 포도당량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 과일은 먹어야 되는 과일, 좀 덜 먹어야 되는 과일이 분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틀렸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당분은 어떤가 할 때 전체 당분도 조금 적용이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제일 맞냐면 전체 당분하고 나누기 섬유질 양을 나눈 게 그나마 제일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잘 나타내줘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하게 당하고 섬유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공된 식품을 먹을 때 야채 같은 걸 좀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먹는 이유가 파이버라 그랬잖아요. 파이버. 그러니까 당하고 파이버를 먹으면 그 두 개가 결정적이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당 지수가 이게 그 혈당 지수가 거기에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과일마다 제각각에 그렇게 55가지를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과일 한 20개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따로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전체 카보하이드레트 양 그리고 파이버 양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당 지수를 결정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일단은 과일의 경우에 당 지수가 높은 건 빼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파이버가 많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라. 당이 적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팩터가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반드시 과일 드실 때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그 당 지수라는 걸 좀 참고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첫 번째 과일을 드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이고요. 이제 채소는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 지수가 낮죠. 일반적으로 낮고 당 양도 낮고 파이버가 섬유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잘 익혀서 드시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소에는 어마어마한 독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분제를 먹었다. 내가 빈혈인데 철분제를 이제 여자들 경우에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분제를 먹었는데 그때 브로콜리를 먹었다. 그러면 철분제 효과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채소 중에서도 항영양제, 영어로 엔타이 뉴트런트라고 하는데 그 엔타이 뉴트런트가 있으면 항영양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살펴서 드셔야 된다. 제가 이제 55개 데이터를 가져오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저희들이 발표한 논문이 아니어서 그냥 아주 흔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박. 그건 이제 대개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박 많이 먹지 마라. 당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근데 당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박에 사실은. 그리고 파이버가 좀 적긴 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블루베리 있잖아요. 이제 한때는 블루베리가 그냥 막 너무너무 유행해가지고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뭐 제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었어요.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블루베리는 중간치예요.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대신 블랙베리는 또 먹어도 돼요. 또 딸기 있죠. 저는 딸기를 안 먹었어요. 왜냐면 딸기를 먹으면
뭔지 달콤해가지고 당이 많아가지고 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딸기를 안 먹었는데 딸기는 무지하게 좋은 식품이에요. 딸기는 드세요. 딸기 드시고 감 먹으면 안 돼요. 거기다 꽃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꽃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과는 어떠냐? 저희들은 이제 또 사과를 아침마다 먹어요. 사과가 뭐 아침 먹으면 뭐 무지하게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서 먹는데 사과는 중말입니다. 사과가 당지수로 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기, 그 다음에 블랙베리,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종류가 하니까 배 이런 것도 중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위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비타민 C가 많다 그래서 많이 먹잖아요. 골드 키는 안 돼요. 파란 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로우스만 그 골드 키는 달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감, 수박. 이런 거는 조금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과일에 있어서 모든 과일이 말린 게 있어요. 건조물. 그거는 드시면 안 돼요. 건조물은 무조건 당지수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게 꼭 이게 당하고 이 파이버 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닌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 드시면서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과일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항산화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됐냐면 처음에는 이게 항산화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맛이 있으니까 장사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팔아야 될 건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테스트 튜브상에서 이제 해보니까 그게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농림부에서 그걸 발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블루베리 장사들이 이걸 잘 안 팔리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활성산소 제거 능력 이 지수를 100% 활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를 먹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일을 해가지고 아주 폭발적으로 판매가 증가를 하게 돼요. 몇십 배가 증가해가지고 블루베리 먹는 사람이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그게 장사 수완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런 걸 다 테스트를 안 해보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 유명한 기관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해가지고 나오면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장사들은 그걸 이용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 얘기에 꼬박 속아가지고 무지하게 먹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대사질환이 생길 소지가 많아요. 생각보다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고 또 포도주도 그래요. 포도주도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에서 지금은 이제 하버드에서도 그걸 뺐지만 옛날에는 지중해 식단에서 포도주를 딱 옆에다 그려놨어요. 와인 한 잔씩 해라. 그럼 거기에 폴리페놀이라는 게 많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이제 항산화 효과가 많으니까 좋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술 중에서 포도주를 그나마 먹기 때문에 포도주를 종종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려면 하루에 포도주를 최소한 50병 이상 먹어야 돼요. 근데 한 잔 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말짱 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항산화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식품으로서의 항산화제 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 조금씩 드시면 돼요. 근데 차라리 복분자 이런 게 더 나아요. 블루베리보다. 그 다음에 블록베리,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베리가 다 좋은 거 아닌데 대부분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를 드지 마시고 다른 베리를 드세요. 차라리 스트로베리도 딸기도 스트로베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보충제, 영양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이 보충제 영양제도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첫째, 제약회사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먹어도 이제 큰 해가 없으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이게 자기네 기본적인 수입 라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멀티비타민제 있잖아요. 비타민 B, C 다 들어있는 거. 그걸 갖다 엄청나게 먹으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멀티비타민을 먹을 거예요. 저희도 멀티비타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먹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태까지 하버드를 비난했는데 또 하버드에서 나온 결과를 인용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하버드에서는 멀티비타민 효과 없다. 먹지 마라. 가 답이에요. 최근 답. 런던 그룹에서도 영국 그룹에서도 먹지 말라. 별 의미 없다. 라는 게 이제 답입니다. 멀티비타민. 뭐 특별히 먹어서 큰 해는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그리고 먹어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리면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매일매일 2알씩 4알씩 먹지 말라. 안 드셔도 됩니다. 다른 고기 드시면 거기 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제 비타민 C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이 그 설왕설래가 많은 거죠. 예, 이 서울대학의 교수님은 비타민 C를 메가도스로 먹어라. 그게 이제 이 성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그분한테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대학의 해부학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비타민 C 가지고 이제 뭐 환자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비타민 C를 그분은 하루에 3g 이상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게 많이 먹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건 이제 하나에 뭐 100mg, 뭐 500mg 이렇게 되기 때문에 1g 저도 먹어봤어요. 그분이 하도 먹으라 그래서 또 이제 저하고도 이제 이렇게 같은 분야에 있는 분이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도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이게 3g 먹으려면 아주 못 먹어요. 너무 쉬어가지고. 그래서 꾹꾹 참고 먹었는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찾아보니까 비타민C 먹지 마라. 고기 먹으라. 그리고 간 먹으면 된다. 충분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을 잘 안 쬐잖아요. 햇빛을 잘 안 쬐니까, 저는 이제 운동 나갈 때 일부러 햇빛으로 가는데, 제 이 가족들은 전부 다 그늘로 가요. 왜냐면 까맣게 탈까 봐서.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야 비타민 D가 생기는데 우리가 너무나 햇빛을 피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먹어라. 비타민 D는 꼭 먹으라고. 비타민 A. 이제 비타민 A는 이런 거 이제 B, C는 수용성이고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니까 한번 먹으면 오래 이제 축적이 됐어요. 너무 과량으로 먹으면 독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D는 좀 먹어라. 다른 지용성 비타민 먹지 마라. 답이에요. 대신 뭘 먹어라?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먹어라. 비타민 B12. 그거는 비건은 꼭 먹어라.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비건의 경우에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비타민 B12도. 근데 비타민 D는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이라는 게 있어요. 엽산은 그냥 먹는 게 좀 나은 것 같다 정도예요. 그래서 엽산은 그래도 좀 챙겨 먹어라. 라는 게 많은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엽산은 먹어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여자들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생리 기간 동안에 이제 철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철분은 먹어라. 그런데 철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는 야채 함부로 함께 먹지 마라. 그러면 철분 흡수 안 된다. 근데 철분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철분제 자체로는 안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야채가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서 왜 빨갛냐? 빨간 고기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헤모글로빈 혹은 마이오글로빈이 있어서 거기에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쇠가 녹였으면 빨개지잖아요.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간 고기는 거기에 철분이 붙을 수 있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철분이 많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철분이 헤모글로빈이나 마이오글로빈에 붙어있는 그러한 철분은 야채가 방해할 수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드시면 철분제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고기를 드시면 야채 먹어도 그런 상황에서 철분은 잘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라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철분제 먹으면 꼭 야채는 조심히 드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슘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어느 쪽에 영국 그룹은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미국 그룹은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드시고 싶으면 그냥 매일 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 2-3번만 드세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신 요즘에 이제 새로이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르트를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구르트. 밖에서 저도 이제 야구르트를 먹으라니까 사서 먹었어요. 사서. 근데 이걸 먹으면 달콤해요. 야구르트가. 그거 뭐냐? 거기에 설탕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코카콜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코카콜라 죽어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당 코카콜라 먹어라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르트는 집에서 만들어 먹어라. 저희들은 맨날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그게 뭐 무지하게 쉽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거하고 달걀 삶는 거밖에 못해요. 근데 그냥 무지하게 쉽게 만들어요. 그냥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야구르트는 꼭 다른 데서도 권하는 식품이어서 야구르트는 드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피쉬 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등어나 이런 데에서 뽑아낸 그 피쉬 오일, 고기, 그러니까 생선 오일. 그거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가 있는데, 여태까지 피쉬 오일은 먹어라. 왜냐하면 거기에 EPA와 DHA가 있으니까, 그 오메가3가 있으니까 그거를 먹어라. 대신 EPA, DHA 양을
꼭 살펴보고 그 성분명을 보고 충분한 양이 있는 걸 잘 골라서 먹어라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금년 아마 중순쯤 됐을 거예요. 베스트 스터디가 있어요. 발표가 됐어요. 오메가3 먹었더니 심장병 예방해서 오래 살라고 먹었는데 오히려 심장병을 다 악화시킨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PCO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PCO일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드시라. 그 더 좋은 건 드시라. 또 고기를 드시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고기, 레드밋 좋아요. 그러니까 적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다, 드셔라. 거기다가 이런 게 그 PCO를 먹는 거 대신엔 간혹 가다가 고등어, 꽁치, 뭐 참치, 뭐 이런 연어 이런 걸 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쉬 오일은 고기로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시면 피쉬 오일 약으로 나오는 그 타블렛으로 나오는 거 안 드셔도 되고, 그 타블렛으로 나온 거 드시면 어쩌면 심장병으로 걸려서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조용한 식단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조용한 식단이란 뭔가요? 조용한 식단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팔레오 식단도 있고, 원래 케토도 있고, 원래 그러니까 육식동물 캐니버 식단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조용한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팔레오, 케토, 육식 식단, 그거를 사람들이 하면 그냥 원래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해나가고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의 종류를 조금 더 정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를 잘 고르는 거예요. 어떤 쌀같이 이렇게 깎아내는 걸 그걸 정제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식품의 종류를 우리 몸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식품 종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 거기에 기본은 팔레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단백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우선 큰 정의로 보면은 팔레오는 일반적으로는 20%의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를 탄수화물로 하고 20%를 단백질, 60%를 지방,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레오는. 그게 옛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선사시대,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먹는 그 식단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으나, 그 사람들의 식단 패턴을 갖다가 현대화시키자라는 게 팔레오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탄수화물을 20% 정도로 먹자. 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 먹는데, 그럼 탄수화물 20%를 무엇으로 먹을 건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은 고기 먹으면 되니까. 근데 고기도 좋은 고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나쁜 고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 같은 거 이제 이게 미국에서 키우는 거 보면 이렇게 막 가둬놓고 이 옥수수 막 먹이고, 막판에 이제 막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막 주고, 요즘에 이제 좀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몸에 이게 균이 많이 자라니까 항생제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키우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에서 나오는 고기는 싸요. 수입 고기가 쌉니다. 우리 한우 고기보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량 생산.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야외에서 방목하는 고기예요. 근데 그거는 수량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키워서 먹으면 좋은데 그거 할 수 없으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제 좋은 고기를 골라라라는 게 기본이에요. 가능한 데까지 해라.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럼 20%의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20%의 탄수화물을.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고추를 먹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고추는 어떨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추. 우리나라 사람들 고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청양고추까지 막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안 맵다 그래서. 근데 고추 같은 거는 조용한 팔레오나 조용한 케토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캡사이신을 가지고 그냥 고추를 먹으면 이게 매우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얼얼하고 기분이 뭔가 좀 이렇게 활동적이네요. 그게 캡사이신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캡사이신을 먹으면 독성이 강해가지고 우리 몸이 제대로 수월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케토를 갖다 심하게 하면은 탄수화물이 끊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아주 젠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틀한데 거기다 갑자기 채소 같은 거 가지고 이상한 채소가 팍팍 들어오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러한 채소 종류를 갖다가 굉장히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순하고 소화 잘 되고 독성 물질이 없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바로 이 조용한 케토, 팔레오 케토, 그 다음에 이 육식 식단입니다. 독성 물질 있는 채소를 먹지 말라. 가능하면 자기가 아주 잘 받아들이는 채소만 먹어라. 그것도 잘 조리를 해서 불에 잘 익혀서 그렇게 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으로 먹지 말고. 거기 이제 조용한 캐니버에는 일단 야채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캐니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조용한 캐니버는 개념이 이게 들어갈 때 바로 점프해서 바로 캐니버로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육식 식단으로 바로 가지 말고 일단은 조용한 팔레오, 이제 고기 먹고 거기다 아주 소화 잘 되는 야채 먹고 그거를 한 6주 정도 해라. 그리고 나서 조용한 케토 또 한 6주 정도 해라. 4, 6주나 이제 해라. 그리고 나서 케토로 가라. 이제 캐니버로 가라. 육식 식단으로 가.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그런데 이제 이 대신 조용한 케토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팔레오를 하다가 좀 마음이 급하면 팔레오를 하다가 조용한 팔레오를 하다가 바로 이제 캐니버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게 또 다른 개념이죠. 근데 이제 대신 이게 막 이렇게 게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팔레오 식단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 그냥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런 걸 주로 먹고 거기 내장 같은 거 잘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이라면은 뭐 연어, 참치, 그 다음에 고등어 이런 거로 먹지 갑각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 하는 게 보면은 조용한 팔레오, 조용한 케토, 조용한 육식 식단에서 고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고기는 같아요. 고기는 가능하면 질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데 이 빨간 고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야채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야채를 집어넣는 건데 조용한 캐니버, 그러니까 조용한 이 동물 식단에서는 바로 가지 마라. 바로 가지 말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한번 몸을 천천히 적응을 시키면서 가라는 게 조용한 캐니버의 핵심이에요. 적응을 시켜라. 너무나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팍 낮추면 우리가 조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팍 낮추면 탄수화물에 여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길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죠? 탄수화물에 길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을 푹 낮추면 탄수화물에 대한 이 갈증, 단맛에 대한 이런 게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길들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6주 정도 8주 정도 이 몸을 갖다가 적응을 시켜서 탄수화물에 길들여져 있는 몸을 조용히 잘 적응을 시킨 다음에 완전히 탄수화물을 끊어라. 이게 조용한 일이에요.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셨는데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전 인류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뇨병이 저희가 한 약 40%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정도가 지금 그 당뇨병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슐린 양을 측정을 안 해서 그렇지 더 많아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정상이라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슐린이 과분비가 되는 독성이 또 나쁜 영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을 조금만 조심하면은 이런 당뇨병,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이 고인슐린증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면 우리가 이 마크로 뉴트리언츠에서는 다량 영양소에서는 세 가지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약 20%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운동하는 사람은 좀 덜 먹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좀 적겠지만 평균 20%를 먹으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그러면 탄수화물을 줄이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지방을 먹어야지. 그 단백질과 지방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고기인 거예요. 문제는 고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껏 싼 고기를 드세요. 고등어는 싸요. 그러니까 싼 고기를 충분히 택해서 드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가 당뇨병 의사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여쭤보면 50%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50%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50%를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건강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당뇨병 그 증상 혹은 이 메타볼릭 디지즈가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20% 정도로 줄이세요. 그게 팔레오예요. 그러니까 당을 줄이고 고기하고 지방량을 좀 높이세요. 그렇게 드시는 게 답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그 정도면 건강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병 있는 분들 그냥 당을 줄여보세요. 일단. 그리고 고기를 드셔보셔요. 그래가지고 정신병 증상이 좋아지면 이거 병원 안 가고 해피하게 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당을 낮추는 쪽으로 하셔라 하는 게 오늘 제 말씀의 요약입니다.